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2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모두 돌려줬고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빈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10시 10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변호인단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을 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이제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한 건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을 했지만 전 씨의 설득에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사용하지 않고 전 씨에게 모두 반환을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달했다고 한 게 가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품 목걸이도 있었는데 이거는 안 받았다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영국 그라프사의 이제 목걸이는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서 가격이 6천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특검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들과 이 목걸이를 받았지만 잃어버려서 전달을 하지 못했다고 해왔는데요. 지난달 28일 법정에서는 이제 이 목걸이와 샤넬 가방들을 김건희 씨 측 그 최측근 유광옥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건넬 때마다 김 씨와 통화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꺼리면서 받았지만 3번에 걸쳐서 건넸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쉽게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변호인 입장문에는 이렇게 전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데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전 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을 했지만 특검이 이를 거부한 채 이제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 보고조차 남기지 않아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전 씨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을 한 건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특검이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청탁은 없었다면서 이제 특검이 주장하는 알선수재의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김건희 씨를 보면은 그동안 재판도 그렇고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을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인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갔을 때에 본인이 입게 될 어떠한 이런 불리한 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갔을 때의 상황 변화를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샤넬 가방 관련해서는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매장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적 진술이라든지 물적 진술이 다 이제 증거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증거 하나하나마다 부인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하지만 어떠한 부정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법리적인 쟁점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유죄 성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 씨 측에서는 아마도 법리적 검토를 해봤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충분히 다퉈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문에서도 일단 수수를 했지만 어떠한 대가성이나 부정청탁을 내가 들어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정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법원 단계라든지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라도 그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으로 좀 쟁점을 옮겨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샤넬 매장 직원들 증언도 있잖아요. 원래 당초 오늘 오후에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재판이 시작되니까 변호인단 측에서 반대 신문 안 하겠다고 했어요. 샤넬 가방 2개 받았는데 그거 다른 가방으로 교환하고 신발도 샀다. 신발도 구입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영향을 준 걸까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언제 교환을 했고 누구를 시켜서 교환을 했고 결국에는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이제 논의 과정에 대해서 그냥
받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인정하고 가겠다라는 이제 측면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론 뭐 언제 어떻게 교환을 해서 실제 신발은 언제 전달됐고 가방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특검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 측에서 이러한 것들을 재판부에 다 이제 보여줄 책무가 있는 것이고 김 씨 측에서는 받은 것은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나는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뭐 인정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아예 반대 신문권까지 포기를 해가면서 그 절차적으로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물론 외부나 언론에 공개된 부분도 있겠지만 변호인단과 김 씨 측에서 판단을 했을 때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그러한 증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수수한 사실은 100% 인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다만 또 일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뭐 목걸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툴 건 다투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사용은 안 하고 나 바로 돌려줬다. 청탁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 뇌물죄,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벗어나고자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선수재의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물론 뭐 김 씨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청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나 이거 해줘라고 하는 청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묵시적인 청탁도 청탁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사자가 목걸이라든지 어떠한 뭐 선물이라든지 이걸 건네면서 이 사람의 지위가 이만큼 높으니까 어떤 부분들을 내가 좀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겠지라는 것도 묵시적인 청탁의 일환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씨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수수한 사실만 인정하고 난 대가성이라든지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서 법리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청탁 부분이나 대가성을 다투기에는 금액 자체도 너무나 고가이고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데 좀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자백할 건 자백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실 때 샤넬 가방은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목걸이는 안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이제 어떤 증거 관계라든지 증거들이 현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목걸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전달자라든지 아니면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측의 주장을 조금 배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샤넬 가방과 목걸이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내가 뭐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뭐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6천만 원짜리의 목걸이를 단순한 선물로 생각하고 나는 받았다.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다라고 전혀 몰랐다라고 부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그러한 고가의 선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날 보호해달라라든지 나를 좀 뒤를 봐달라든지 이러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술을 했지만 법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다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걸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기는 6천만 원짜리를 뭐 순수하게 그냥 청탁도 없이 준 선물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 기자, 그 김건희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보석을 청구를 했잖아요. 혹시 오늘 이 혐의를 시인한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뭐 그런 이유가 예.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지난 3일 이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를 했는데요. 김 씨 측은 식사를 제대로 못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기력이 약해졌고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도 심해지고 있다.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팀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씨 공판의 주요 증인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촉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를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게 지난 8월 29일이거든요. 구속 피고인은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이제 구속이 되니까 아직 3개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언제 보석 신문을 할지 심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곧 뭐 다음 공판쯤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보석 허가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물론 뭐 김 씨의 정확한 뭐 건강상의 지금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속이 된 상황에서 어떠한 그러한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기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상쇄하기 위한 유일한 그 요건은 건강이 굉장히 위중할 정도로 안 좋아야만 비록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김 씨의 건강 상태가 그런 정도로 위중한가라고 보면 단순히 이제 뭐 불안 장애라든지 어떠한 내가 심리적인 좀 위축감이라든지 압박감 이런 것은 사실 법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 주기에는 근거로서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제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보석 허가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문 기자, 어제 한 언론 보도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특검이 압수한 김건희 씨 휴대전화 하나를 봤더니 의혹의 핵심 인물이 등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뭡니까 도대체? 네, 그 특검이 지난 7월에 네.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을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옛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던 건데요.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의문의 남성 A 씨와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A 씨는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지난 2022년 이제 대선 과정에서 A 씨의 그 불법 행위와 관련된 주식을 김건희 씨가 이제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에게 검진법사를 처음 소개한 장본인도 A 씨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지난 2013년에 이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한 문자를 특검 측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요, 변호사님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건희 씨 휴대전화가 왜 건진법사 집에 있었을까도 궁금하고 이 A 씨라는 사람하고 김건희 씨가 그렇게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내용일까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그럼 또 다른 핵심 인물의 등장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어쨌든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가 되지 않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뭐 근거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지금 김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것도 최근이 아니라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일명 황금폰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본인이 갖고 있다가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숨겨야만 하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라는 또 추측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김 씨와 건진법사 사이의 관계는 정말 신뢰가 돈독한 관계였다. 이런 정도로 믿고 이것을 맡기고 법당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뭐 전해주는 금품을 그냥 스스럼 없이 받고 뭐 이럴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까운 사람을 또 소개해준 사람이 지금 뭐 의혹의 한 남성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남성과 김 씨 사이에 어떠한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건진법사에 대해서도 뭐 로비스트다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의혹의 남성의 지시라든지 어떤 영향력 아래에 건진법사가 놓여 있었고 하나의 중간 단계로서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는지, 뭐 다양한 아직은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혹이라든지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특검 측에서도 들여다볼 여지는 있겠다라고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A 씨가 누군지
더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문 기자, 어제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오빠도 특검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나란히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제 특히 최 씨의 경우에는 특검에 출석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이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고요. 두 사람 모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가족회사는 이제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800억 원 상당의 이제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가 되지 않았고 사업 시한도 소급 연장되는 등의 이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런 혜택이 이제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검팀은 이 밖에도 두 사람을 상대로 이제 인사청탁 관련 증거를 없앴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이제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그리고 현직 경찰 간부 명단 등이 발견이 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 카드와 명단이 사라졌습니다. 특검은 이제 어제 준비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다면서 다음 주 중 두 사람을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외에도 이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도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 조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